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해질까요?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최고라고 했지만 나이 들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말이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우울증이나 고독사가 늘어나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곁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하고 건강까지 해치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노년의 평화와 건강을 지켜줄 진정한 인연이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평화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년에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세 사람과 반대로 지금 당장 멀리 해야 할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 정리만 잘하셔도 남은 인생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사람 유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그런 관계가 중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드릴 겁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맺고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평화롭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년에 우리 곁에 꼭 두어야 할 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비타민 같아요. 함께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일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은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허리가 또 아프네 하고 푸념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을 거예요. 날씨도 좋으니 잠깐이라도 산책 나갈까요? 하고 격려해 주는 식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내 주변의 공기마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병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주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밝게 웃고,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칭찬이라도 건네보세요. 그런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함께 즐거운 일을 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등산 동호회, 바둑 모임, 뜨개질 교실 같은 곳에서 마음이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늘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좋은 아침이라며 덕담을 건네시죠.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분들도 김 할머니의 밝은 기운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서로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파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들에게 긍정의 원천이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며 함께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죠.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나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는 비난 대신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건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인 양 느끼며 굳이 말이 없어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민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때로는 가족보다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이런 공감을 기대할 테니까요. 서로에게 진정한 경청자가 되어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한 박할아버지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지내셨습니다. 그때 매일 찾아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박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던 오랜 친구분이 계셨죠. 그 친구분은 굳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박할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박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올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나누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진정한 공감은 말 없이도 통하는 법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함께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생각의 폭은 넓어집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좋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흥미와 활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노년을 젊게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이나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관련 강좌나 동아리를 찾아보세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지향하세요.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칠순이 넘으셨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 친구분들과 함께 예쁜 꽃을 찍으러 다니고 서로의 작품을 품평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동영상 편집까지 배우겠다며 열의를 보이시더군요. 이분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도전이라는 자극제가 되어주면서 지루할 틈 없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기쁨은 노년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을 함께하는 관계는 우리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년의 시간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더욱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건강을 갉아먹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존재들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평화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멀리 해야 할 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불평으로 끝나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덥다고 하고 비가 오면 너무 습하다고 불평합니다. 자신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자식들 문제, 정부 비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죠. 이런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들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까지 전염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좀먹고 우울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삶은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접촉 빈도를 줄이거나 대화의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래도 오늘 아침에 해가 참 좋지 않았나요?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식입니다. 만약 대화가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부드럽게 대화를 중단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요. 라거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와 같이 말입니다. 또는 어르신, 항상 힘든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고 짧게 위로만 건네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김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만날 때마다 아픈 곳 이야기, 자식 걱정,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죠.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에 다 들어드렸지만 나중에는 저까지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여사님을 만나면 어머, 김 여사님, 오늘 옷 색깔이 너무 곱네요. 라거나 요즘 뜨개질은 잘 되세요. 와 같이 긍정적인 이야기로 먼저 운을 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정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이고, 제가 지금 시장을 봐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뵐게요. 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부정적인 기운에 낭비하지 마세요. 특히 노년에는 면역력과도 직결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이기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세상 없이 다정하게 굴지만 막상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합니다. 노년에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젊을 때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약점을 이용하려 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일방적인 요구와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여러분만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소모시키며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내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와 같이 말이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탁이라도 여러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큰 요구를 하거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 사는 최 씨는 늘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큰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간의 전기라 생각하고 몇 번 도와드렸지만 갈수록 무리한 요구가 많아지고 제가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 마음 먹고 최 씨,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형편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가 없겠어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초혜 씨는 잠시 얼굴을 붉혔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남의 험담이나 뒷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험담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묘한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험담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험담을 하도록 부추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남의 험담을 하던 사람이 내일은 내 험담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신뢰를 쌓을 수 없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의심과 걱정을 심어줍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나 자신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탁하게 만들 뿐이죠.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화제를 돌리거나 듣기 싫다는 표정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죠. 하고 정중하게 의견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험담을 듣는 자리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동네 목욕탕에 가면 늘 특정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동네 사람들의 험담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듣다가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일부러 다른 시간에 목욕탕을 가거나 혹시 마주치더라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험담에 절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저에게 험담을 하지 않게 되더군요. 우리의 귀는 좋은 말을 듣기에도 부족합니다. 신뢰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험담으로 얼룩진 관계에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욱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노년의 평화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로를 북돋아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지지해주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노년을 밝게 비춰줄 등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기쁨, 그리고 깊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에너지를 뺏어가며 이기적인 요구만 하고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독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들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 지키기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여기저기 아파올 수 있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굳건히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들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긍정적이고 공감하며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가 있다면 죄책감 없이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사람과는 관계를 끊고 싶은데 가족이라 그럴 수 없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마음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찬찬히 돌아보고 어떤 관계가 나를 살게 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야기 나눈 사람 유형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관계 유지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노년은 결코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평화가 깊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어 남은 모든 날들이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삶을 살아갑시다.